학교 현장에서 가장 인연이 되고 싶지 않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의 발생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이 조숙하고 성적인 성숙도가 빨라서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성적인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조차도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로 부모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미투라는 미국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로 그거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첨예하게 예민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어른들은 이게 무슨 성폭력이냐, 서로 친밀에 대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지나가면 뽀뽀를 하거나 또는 안거나 또 심할 경우에는 성기를 만지는 등 이러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모르고 저지른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모두 다 성폭력 행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정의도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을 해보자면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성추행은 의사의 반한 또는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명명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또는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러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도 많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이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은 어떤 후유증을 남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성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은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깨져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른이 됨으로써 이러한 성폭력은 성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긍정적인 그리고 건전한 어른으로서의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이 일이 피해자에게 가능하면 적게 어려움을 덜 겪게 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 방안으로서 제일 먼저는 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즉시 바로 경찰 등 수사관에 신고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는 두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 부모가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에 인지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처치입니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시쳐내거나 또는 그 아이의 지금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빨리 이 애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되 시쳐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수집, 보관 등 전문 상담 및 피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바라기 센터 같은 곳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을 상담할 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밀 보장입니다. 이 피해 학생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동료 교사나 또는 학생 또는 언론 등에 이게 유포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써 창피함과 굴욕감 그리고 자기 자아 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또는 친지와 보호자는 또는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이 아이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성폭력을 발생하게 되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아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부모와 동조하여서 아이를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할 경우에 피상담자, 내담자의 뜻을 다 받아줘야겠지만 성폭력과 자살에 대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외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서 같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나 주위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폭력 비밀 누설 금지 유의사항을 아이들에게 간곡히 전달하고 친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정말로 각별히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비밀 유지될 것을 학교에서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최대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소리 없는 전학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 학생 부모가 우리 아이와 함께 성폭력 상담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가장 누리고 싶어한 것이 무엇인가 등을 들어서 그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바로 즉시 조치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중에 성폭력 사건의 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사가 청소년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교사에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처를 이를 알아둬야 할 점으로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특히 피해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주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이체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만남, 성매매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블로그를 집중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러한 조치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평상시에 성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락처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고 미리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을 경우에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피해 학생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비론적이거나 피해 학생 너가 가해 학생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거나 너도 같은 동조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 설령 동조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가정하에 해야지 너가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양쪽의 양비론적 문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해 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서 피해 학생이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해 학생을 전학을 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밀 엄수는 누차 이야기지만 교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이 신상 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돼서 조그만 일들도 발설이 되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담임쌤에게도 상의할 일이 아니며 학교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상담선생님과 보건교사 그 외의 사람들과는 절대 이러한 것을 누설해서도 안 될 것이며 상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판단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호돼야 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출석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2항 별지 8호에 의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이 일석이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할 경우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의 사항 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학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의 조기 해결에만 급급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바로 전학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단지 이 아이가 다른 학교로 감으로써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해 학생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재범의 우려가 없게 반드시 상당한 반성이 필요한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은 특별교육 이수 후에 조치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올바른 조치입니다. 퇴학 처분 학생에게도 재발 방지 교육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이를 통해 학생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이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약해 보자면, 담임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떤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어제 옆 반에 있는 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라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그 학생을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수첩을 꺼내서 제일 먼저 기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면담을 시작하는 이 시각이 바로 성폭력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인지한 시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는 이 사건의 문제를 풀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기록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되, 그 기록이 본인의 생각인지 본인이 본 것인지 남의 말을 들은 것이 등등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 그 학생에게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한 후,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은 B학생과 가해학생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겪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선생님께서는 바로 교장선생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지체 없이 교육청에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으로부터 조사 후 보고를 자세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네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아이를 격리시켜라. 두 번째는 양쪽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라. 세 번째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폭력 이상의 성희롱, 성추행 이상의 사건은 반드시 사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조치를 교장선생님께서는 조치를 바로 취해 주는 것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의 조치 내역입니다.